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을 보면 이제 코스닥이 이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게임주들이 네. 점차 이제 상승 전환을 하면서 함께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한번 투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시 30분 기준인데요. 여기에는 게임주가 포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초록빛 미디어, HMM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그쵸. 은행주들을 현재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기관은 은행주 매수하고 있고 오늘 정말 많이 파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오늘 장의 뭐 주인공이었다고 할까요? 오전장의 주인공 5G 종목들을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수급 파이터 1라운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컴투스와 RFHIC가 만났습니다. 게임과 이제 5G가 만났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공통점은 없지만 지금 둘 다 좋은 흐름에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죠. 일단 굳이 공통점을 하나 붙여보자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에서 지금 파생되어서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이제 8월 달부터였던 것 같아요.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11월까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나타나면서 사실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산업들이 많지만 일단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임 산업이 메타버스 기술의 가장 큰 긍정적인 지금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임주들이 한번 이렇게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나서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충분히 다른 산업까지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들이 좀 미쳐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또 산업을 말씀드려보면 OLED 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로서 최근에 흐름이 좋은 두 섹터, 네, 컴투스도 그렇고 또 RFHIC도 그렇고 현재 이 시점에서 두 섹터 중에 어떤 쪽을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컴투스와 RFHIC 이 메타버스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섹터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야, 이거 또 누가 또 기관 아니시랄까봐 또 기관의 손을 네. 들어주는데 장난이고요. 확실히 이제 요즘 최근에 또 김태형 팀장님이 수급파이터 시간을 통해서 5G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쵸.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수급파이터 시간을 가장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기관의 픽 RFHIC를 선택한 이유는요. 예. 우선은 뭐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전체의 자금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나라 지수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그런데 수급적으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사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일부 섹터, 일부 종목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네. 시장이 거의 뭐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컴투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순서에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움직인 게 게임주. 즉 컴투스, 게임빌 뭐 이러한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은 그 다음 후발주자들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게임주가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OLED가 저는 움직였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G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위치와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강하게 리바운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RFHIC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우선 위에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5G 투자 회복 이 이야기는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드리지는 않겠고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 본업은 원래 잘해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본업은 잘해야 되고 그 이상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RFHIC 같은 경우에는 5G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전력 반도체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이쪽 신사업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확장 수혜를 지금 5G 관련 기업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RFHIC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의 수급 쏠림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음 타자를 좀 5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 RFHIC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RFHIC 지난주부터 이번 주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종가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좀 소위 말해서 조정을 받았던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가파르게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짧은 음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2,000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4만 원까지 이제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으로 손절은 25,000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라운드 이제 RFHIC의 목표가는요. 일단 4만 원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5,000원에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지금 5G를 본 김에 제가 스코파이터를 통해서 김태형 팀장님하고 함께 봤던 5G 종목이 대한광통신이 그렇죠. 하나 있었어요. 네. 대한광통신에 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대한광통신 혹시 차트를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유사합니다. 거의 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 5G 관련 기업들이 사실 7월 달에도 8월 달에도 이제는 바닥을 잡아주나 하는 기대감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그 기대감에 조금 실망감을 더 크게 안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 조정이 강하게 나온 상황인데요. 대한광통신도 앞서 말씀드렸던 RFHIC만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는데 왜 대한광통신보다 RFHIC를 조금 더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냐면 일단 첫 번째 섹터가 한번 움직일 때는요. 해당 섹터 안에 시총 상위 대형주들, 즉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하위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KMW, RFHIC, 오일솔루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종목군들을 오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또 이제 5G가 메타버스 수혜이면서 오늘 움직였었던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또 버라이즌과 미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같이 올라왔거든요. 즉 미국발 혹은 중국발 해외 매출처를 좀 다변화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종류가 딱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파이터 2라운드 라인업 파이트! 자, 외국인의 선택은 아모레퍼시픽이었고요. 기관의 선택은 한샘입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기업 모두 주가가 그렇게 시원하게 잘 가진 못했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유사하게 조정을 받았던 두 섹터. 네. 만약에 이제 두 섹터 중에 무엇이 먼저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예.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뭐 리하우스라든지 가구 쪽 한샘 이쪽을 한번 지금 체크를 좀 같이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중국의 모멘텀이 있겠고 또 한샘은 이제 정책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등을 가져갈지 두 종목이 만났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리는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네, 오늘 뭐 기관 2승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서 화장품 전체적으로는 다소 실망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의 그렇습니다. 증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부각이 되면서 사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었는데 막상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나중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두 기업주 중에 두 섹터 중에 조금은 더 빠르게 탄력성을 보일 수 있는 쪽은 저는 한샘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한샘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가구 그리고 혹은 리하우스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택 공급 정책 관련한 흐름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대선을 코앞에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은 더 탄력성 있게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너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사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점진적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이 한샘 같은 기업들의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분기 배당도 굉장히 높게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오히려 매수세를 좀 당겨주는 그러한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한샘이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정책에 좀 더 실어볼 수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죠. 이쪽 리하우스는 또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샘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적인 시세라기보다는 조금은 편하게 한번 모아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가부터 저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우선은 최근에 낙폭이 이제 커지기 전 가격인 12만 5천 원,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8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다라는 것이 이제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엮이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지만 엮이지 않으면 또 한동안 소외를 받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손절 가격을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건자재들의 흐름이 좋았던 반면에 한샘은 조금 소외가 됐었던 게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자, 8만 5천 원의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주가 회복선 12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한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까지 해서 수급파이터 살펴봤고요. 이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를 오픈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는 MPC입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조금은 공격적인 트레이딩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예.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며 일단 MPC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용기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쓰고 남은 폐배터리 활용 산업에 따른 큰 수혜를 그쵸. 받을 수 있는 기업이 MPC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수급파이터 시간을 통해서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며 파워로직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네. 우선 현재의 흐름상 추세상 MPC가 좀 대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PC에 한번 탄력적인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MPC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업 부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또 투자를 한 부분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원래 만들고 있는 제품 거기에 부가적인 수입이 붙어준다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MPC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PC가 메타버스에도 이제 그렇죠. 부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알 수 있었고요. 얼마 전에 ESS 하면서도 MPC가 이 특허가 그렇죠. 있다고 하면서 이 특허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뭐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급등을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MPC의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 MPC의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네, 좋은 위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지금 3~4번 돌파를 시도를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돌파를 하지 못해서 추세가 꺾이나 했는데 현재 위치에서 지금 양봉이 그려지면서 다시 그러네요. 재차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이번에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8,200원이 돌파되면 9,000원까지의 시세를 노려보자.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5,500원이라고 하는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나름 타이트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5,500원이고요. 목표가는 9,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MPC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